어머, 아유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아유, 이 사람들 우리 다 파랑이 연극 보러 온 것 같은데 맞죠? 네. 어머, 아유 이렇게 많이 왔으니 그럼 우리 저기 뭐냐 시집 갈 것 같네.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파랑이 연극 보러 와줬으니 우리 약속 몇 가지만 하고 빨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혹시 그 핸드폰이랑 물건 다 꺼주셨겠죠? 네. 그 핸드폰이랑 물건이 만약 공연 중에 플래시가 팍 하고 터지거나 아니면은 까똑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 배우들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우리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라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이 끼와 재능과 흥이 넘치는 것은 우리로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공연 중에는 말하거나 떠들거나 노래 부르거나 등 소리내는 행동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공연 중에 불이 나거나 태풍, 지진, 쓰나미, 해일, 거북선, 폭우 등이 날아오게 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양쪽과 저쪽 끝에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랑연 박시전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귀한 분께서 어찌 유추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귀한 사람이라니요. 저는 그저 천하에 천한 사람입니다. 금강산에서부터 여러 산천을 찾아다니다 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현인이 아닐까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씨 집안에 그저 보잘것없는 둑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성은 박이요. 이름은 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성과 인간의 길이 다른데 이리 찾아와 주시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며칠 이곳에 머무셔서 제게 가르침을 주시지요. 제가 가르침이라니요. 경순이 지나치십니다. 소문으로 듣자니 상궁의 바둑이 이 조선 땅에서 제일이라 하더군요. 금강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왔는데 오히려 제게 가르침을 한 수 주시죠. 둥소소리도 따라갈 수 없는데 바둑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디 거들침하시고 궁의 솜씨를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함순아, 속히 바둑판을 준비하거라. 배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단수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솜씨입니다. 제가 감히 당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역시 신령님이 틀림없습니다. 아유, 바둑 한판 떴다고 실력입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 바둑을 보고도 신비한 줄 모르겠느냐?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노여움이라뇨? 아닙니다. 아참, 상국 어르신. 네, 말씀하시지요. 상국께서는 귀한 아드님이 있다 들었는데 제가 한번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당신이 뭔데 우리 귀한 손님을 본담한다는 거야? 안푼이네 이놈. 대체 네가 상궁인지 내가 상궁인지 모르겠구나. 바둑판을 치우고 얼른 시래기를 불러오거라. 네 어르신. 그나저나 저희 아들은 어떠한 연유로 소문으로 듣자니 상궁의 용모와 씨를 빼닮아 이 조선 땅의 제1의 신통이라 하더군요. 금강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왔는데 당연히 한번 뵙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리 띄워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소자 부르셨습니까? 그래 시대가 인사드리거라. 금강산에서 오신 신령님이시다. 네, 시영. 오호라, 이게 실제로 모습을 뵈니 실로 영의될 대상입니다. 어허 시대가 너를 이도 비번을 모시는데 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할까? 송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 나는 차사 어르신께 계속 바둑판 수배하려니 그만 물러가 보거라. 한푼아 얼른 모시고 바둑판에 다시 가져오너라. 또요?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상궁을 찾아온 것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 제게 여식이 하나 있는데 여태 15세 되도록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비록 잘생기지는 못하고 수수한 인물이기는 하나 상궁 집안에 받아들일 만합니다. 혼인을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 혼인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까? 당신이 신선이요. 저는 속세 파묻혀 사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한낱 인간이 어찌 신선과 혼사를 논한단 말입니까? 당치 않으신 처사입니다. 상궁께서는 이 나라에 일품벼슬에 계신 분이시고 저는 그저 미천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집안과 혼인하는 것이 맞듭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혼인은 인륜지 대사인데 그렇지만 신령님과의 혼례이니 제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춘상을 오른께 식을 올릴까요? 저도 그때가 좋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바둑을 두실까요?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한푼아! 한푼아! 참. 그래도 버렁쟁이 딸과 우리 시댁 도련님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뭐? 결혼을? 아니 그러니까 바둑 한 번으로 사돈을 맺는다고? 그게 말이야 광고야. 방구는 아니겠지. 아니 지혜 넘치시는 상고 어르신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원. 어르신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말들이 이도 많느냐? 썩 잘일들을 서두르지 못할까? 네. 아니 왜 종들에게 큰 소리입니까? 부인 들린 말이 사실입니까? 무슨 말이오? 아 글쎄 시댁이 혼사라입니다. 혼인은 인륜지대사입니다. 장안에 얻은 처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혼사라니요? 게다가 처음 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하시오? 내가 선뜻 혼인을 허락한 것은 처사의 딸의 재주와 덕을 함께 갖추었기 때문이오. 봤어? 아이, 당신이 보기는 말이오.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지 않소? 무슨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인은 상공을 믿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상궁의 뜻대로 하소서. 아무튼 본사를 진행하러 금강산에 갈 터이니 그리하시오. 지혜롭기 그지없으신 분께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내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니 천생연분이니 걱정 마시게 부인. 춘삼을 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인은 얼른 마음을 정하시오. 알겠소? 그리고 시베기를 데리고 금강산에 갈 채비를 하시구려. 아버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아마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까지 가야 할 듯하구나. 아버님, 이곳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 도련님! 아이고 그래 한순아. 앞서가 보니 길을 있더냐?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쩐다. 다시 돌아서 길을 찾아보자꾸나. 어르신, 오늘로 4일째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렸기에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그래 그냥. 처음부터 신령의 신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 아서라. 얘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너무 허망하지 않겠느냐. 곧 본래일이니 조금만 더 찾아보자꾸나. 한순아 앞장서보라. 저길 보시오. 어디를 보란 말이냐? 박 차장님. 오셨습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시는 게 많이 힘드셨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고생도 이런 고생이나. 정말 갖다 뒤져버리는 줄 알았네. 아무리 내일어 이게 웬 말이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얘야, 인사드리거라. 네 시어머님이 되실 분이다. 시베가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느냐? 아니, 아버님, 가래는 얼굴만 봐도 심장이 벌렁해지니까. 어허, 내 사랑 부르는 걸 의심하는 것이냐? 하늘이 점지한 내 짝으로 받아들이거라. 아버님, 알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사를 이루게 되니 몹시 기쁘구나. 그럼 혼례를 진행하시죠. 아니, 공기불에 콩고만 것도 아니고 벌써 혼례를? 한풀이 내 이놈 대학길 자위가 아니다. 서서신의 뜻대로 하시지. 한푼이 넌 속히 혼례의 시를 돕도록 하여라. 네, 어르신.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 내 아들이 혼인을 하는구나. 이곳 금강산에서 혼례를 진행하면 예법은 모두 따르기는 없겠습니다. 맞절로 가름하시죠. 신부는 도배석으로 입장해 주시고 신랑도 도배석으로 입장해 주시게나. 신랑 신부 맞절.
이것으로 혼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기 좋은 금강산소 콜레인이 더욱 귀합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축하한다 며느라가야. 앞으로 100년으로 하길 바란다. 부족한 여식을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니 황송합니다. 자, 얘야. 그럼 너는 이제 내담으로 들거라. 이런 경사로운 날 한잔들 하셔야죠. 금강산서 비전 귀한 손옥주를 올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송엽주로군요. 그럼 한 잔 받겠습니다. 너도 장인어른께 한 잔 받아야지. 아, 예. 자, 이런 경사에 누구를 한잔 하시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혼인을이라고 하면 모두 다 같이 위하여를 외쳐주시지요. 혼인을!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혼인을! 사랑하는 딸아, 이젠 가거라. 다시 만난 날까지 강령하길 바란다. 네, 아버님. 저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온다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것인가? 아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건 목이 빠져버렸어요. 그나저나 신부는 얼마나 고우려나? 순결한 복합 같을까? 아니면 아름다운 장미 같을까? 어휴, 뭐 그따고 뒀다고 해. 헌신만 있으면 그만이지. 이 돈이라는 게 다 이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상한 수다를 그만하거라. 어르신과 신부가 될 준비는 다 되었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마니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기 오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만. 근데 저게 정녕 신부 맞는가? 어머. 아유, 이거 그냥 황소네, 황소. 덩치가 그냥 실어도 되겠어. 아이 수련아, 꽹과리는 내려두고 어서 이 나사를 벗겨봐라. 무슨 얼굴이 선무하며 시커먼 얼굴에 구멍이 여기도 슝 저기도 슝. 이야 저거 가리느라 나선이 고생 좀 했겠구만. 근데 나삼이 뭔데 고생을 해? 아유, 아니 네가 나삼이라고 생각해봐. 저 면상 가리느라 고생했지. 이야, 그야말로 대사가 필요 없는 얼굴일세.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그래도 너 대사가
들어가지. 가자.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셨다면서요. 신선의 딸내미라 했잖아요. 대건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허, 사람은 인물로만 판단하는 것이오. 박처사 인물 등이 예사롭지 않았듯 필시 아이도 많은 재주를 지녔을 거요. 우리가 아껴주면 집안의 복덩이가 될 것이오. 복덩이는 무슨 똥덩이겠지요. 대감께 자식이 둘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이름난 집안의 어진 교수들이 잔뜩 줄을 섰는데 저게 도대체 무엇이오? 어허, 사람 면제에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오. 그게 할 소리오? 아유, 어르신. 미세기니 박세기니 따지는 것도 사람한테는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사람입니까? 어르신 앞에서 말 좀 가려해.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냄새 어디서 오는 것 같지 않아? 무엇이야? 썩은 냄새?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오. 얼른 시래기를 다시 불러오시게. 아니다, 내가 부르겠다. 이 시래! 사주셨습니까? 그래 이놈아, 네가 아직 아내와 신방에 들지 않았구나. 썩 가지 못하겠느냐? 아버님, 아니 어찌 저런 여자가 신방에 듭니까? 저런 여자? 네 귀한 아내이다. 신방에 들거라. 네. 어허, 대답 소리 마라. 크게 대답 못하겠느냐? 네. 우리는 모두 물러갑시다. 아들도 웃지 마시. 전생에 어딜마나 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네, 외면이 아니고 내면을 보겠다. 공공연히 이야기했건만 저 면상은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아니 어찌 훌륭한 내면을 가지니까 저렇게까지 못생기고 뚱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사내가 대답은 했으니 신방에 들어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가자, 엄마. 다시 가자. 부인, 제가 속이 안 좋아. 오늘은 따로 지냅시다. 미안하고. 그러시지요. 마님, 나오셨습니까? 그래, 개화야. 다른 별건 없느냐? 네, 마님. 마님 외모를 두고 왈가왈부하지만 그 밖에는 평안합니다. 근데 마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저도 사실 처음 주인마님께서 오셨을 때는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조선의 수제로 불리는 도련님의 신복함으로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아니다. 괜찮다. 오히려 솔직하니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짧게나마 옆에서 모셔보니 다른 분들과는 다른 기품과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 알아주니 고맙구나. 근데 너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늘의 가르침을 주고 싶다. 고되고 힘들겠지만 하늘의 지혜와 땅의 힘으로 거듭날 것이야. 한번 해보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계집종의 몸으로 태어나 배움의 도로 들어선다는 것이 어찌나 큰 은혜인지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배우겠습니다. 복되도다. 장차 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백치를 피하고 너를 가르치려면 저소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어서 대감을 모셔오너라. 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아버님, 결례를 부릅소. 잠깐 뵙기를 청했습니다. 아니다, 세아가야. 이리 불러주니 내가 다 반갑구나. 무슨 일이냐? 제가 못 나와 덕이 없어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후원에 작은 초가라도 하나 지어주신다면 저는 그곳에 더 거하겠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어리석어 너를 박해하는구나. 내 때때로 불러 타이를 터이니 안심하고 지내거라. 아버님의 몫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제가 혼자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알겠구나. 그리고 개화야, 예, 어르신. 너는 각별히 우리 새아가를 모시거라.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를 직접 부르러 와도 좋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새아가야, 너는 신방 이후에 내 못난 아들을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신방 때도 못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못난 부자의 수치입니다. 내 이 녀석을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이놈아. 네? 내가 끝내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거기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름다운 말을 펼치니 그러고서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내가 널 그리 가르쳤느냐? 수자가 어리석어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부부가 정을 끊었습니다. 어찌 다시 고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물러갈 터이니 새아가와 잘 지내거라. 네 아버님. 부인, 네, 서방님. 부인, 네 당신께 괜찮으십니까? 비가 약해서 당신을 괜찮으십니까? 소개한 지 좀 있다가 옵니다. 확실히 뭐 하느냐? 초발에 치여 사는 거 같은데. 진짜? 그런 거? 아,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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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 호들갑이냐? 글쎄 전하께서 우리 상공 어르신께 우의정 벼슬을 내리신답니다. 아이 그게 참 말이야? 내 어디서 들었단 말이냐? 제가 어찌 마님께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소문이 한양에 쫙 퍼졌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에서 알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또 오기래? 천하의 이런 병사가 찾아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참으로 감축드리옵니다. 어찌 이 집은 아들네 명원사 빼고는 형통하는구먼. 상공 어르신,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소식들 들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아니 그런데 안색이 피한치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실은 내일 조복을 입고 주상전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내 가지고 있는 조복이 너무 남루하여 어찌할까 걱정이오. 하루밖에 안 하셨으니 그냥 입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조선은 우리장인데 남나은 주복이 웬 말이야. 그런 뾰족한 수가 있어? 아, 손이 빠른 사람에게 우등을 얹어 만들어 달라면 되지 않겠소? 아무리 옷들을 얹어도 하루 만에 힘들지. 본이만 다 되는 줄 아니? 아, 뭐 그런 거 어쩌자는 거요? 그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다들 귀한 날 목소리 낮추거라. 아무쪼록 니네 형세가 급하니 반드시 잘한 일을 수소문해보겠습니다. 이런쩐다. 감축드립니다, 어르신. 아이고 그래 개월었구나. 무슨 일이냐? 저희 마님의 축하를 전하러 왔습니다. 아유 그래. 아, 그리고 어르신께 교복을 새로 만들어 밀리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 이 한양에서 이 조복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거늘. 참, 아니 그 두툼한 손으로 바늘이나 잡아봤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부인 어서 옷감을 전하시오. 대가 아둔한 말소가 옥감을 남길 수 작정입니까?
그래도 딱히 뾰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 믿자 못한다면 믿어보시죠. 그래, 내 한번 믿어보리라. 태화야, 옷감을 새아가에게 전달해다오. 네, 제가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어르신, 자고로 뚱뚱한 여자는 손도 느린 법입니다. 오늘 안에 조복을 가져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장을 짓는다고? 고추장? 대장! 부장님. 얼른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지요. 달리 방법이 무엇 있겠소? 나는 내 며느리를 믿겠소이다. 어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겠어. 네 집 며느리인지 참 좋겠네. 아,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말이야. 아, 그거 비꼬지 좀 마시오. 오늘 손에 장지질 준비나 하시게나. 두고 보시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난 못 가져온다 양표. 난 가져온다 한 표. 나는 고추장! 상공 어르신, 조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가지고 왔다고? 오늘 손에 장지질 준비나 해야겠소이다. 아니, 보너는 저 거짓거라지를 하겠지. 아, 말이 안 되잖아. 어르신 한 번 입어보시지요. 그래, 여기 한번 가져와 보거라. 아니, 저기 진짜 조복일 리가 있겠어? 얘 주시게 그래. 아니, 저렇게 빨리 조복 만들어지는 조복은 없다니까.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렇긴 하지만. 못대한 기냐? 어서 가서 돕거라. 아,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조복이 빨리 만들어졌다니. 귀신이 폭발 노릇이구나. 그렇게 말입니다요. 아, 그리고 저기 정말 박씨가 만들었다는 뭐 증거 있습니까? 없지 아, 않지 거기 좀 않습니까? 남으시오. 이야, 어찌 이리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멋진 조복이 만들어졌는지요. 시를 놀랍습니다. 마님. 뭐 나쁘진 않네. 아니, 그런데 진짜 본인이 손수만 건 어떻게 믿나? 애초부터 돈으로 사람을 사놓고 수작 부린 거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러게 말이다. 그나저나 눈 깜짝할 사이에 어찌 이리 멋진 조복이 나왔는가? 저도 옆에서 보며 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조복을 꿰는 손이 어찌나 빠르셨던지. 그럼 각서라고 어서 입벌 채비를 하시죠. 네, 그러리다. 아참, 그리고 자네는 손에 장지 지고 있게나. 대가 어서 오시지요. 전하, 소인의 분에 넘치는 대수를 하사하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감을 더 가까이 두게 되어 짐이야말로 기쁘고. 광공하옵니다, 전하. 하하하하. 그나저나 조복이 멋집니다 그려. 새로 마련하신 것이오. 이 조복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헌데 내 급히 벼슬을 내렸는데 이 조복을 어찌 마련하셨소? 신의 며느리가 직접 지었사옵니다. 헌데 그 며느리가 심히 외로운가 보. 황송하나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경의 조복을 천천히 보니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며느리의 눈물이 고여있고 시면에 외로움이 서려있구려. 전하, 송구하옵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부덕한 탓이옵니다.
실은 신의 며느리가 얼굴이 취한 탓으로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 교복에 서려 있나 봅니다. 대감,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 했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바깥일도 잘하지 않겠소? 내 경의 며느리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조복 지은 솜씨를 보아하니 영웅의 기상을 품고 있는 것 같소. 내 특별히 쌀과 보석을 경의 며느리에게 하사할 테니 세간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시오. 네, 전하. 며느리에게도 잘 전하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같이 봤어? 아유 이제야 나오는 거 좀 봐.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잘 나왔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살도 뒤룩뒤룩 찌고 피부도 안 좋지. 어머, 요즘 피하장으로 옮기더니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 뭐 뻔하지. 사람은 피하니까 살 판답겠지. 뚱뚱한 옆에 내가 시댁 도련님 만나서 인생 피는 줄 알았지?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다 들립니다. 저기 뚱뚱한 옆편에 있잖아. 내가 뭐 어쨌다고. 틀린 말 했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걸. 아, 사진 어르신 오셨습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세아가야, 내 솜씨 덕에 주상전하를 잘 알아내고 왔구나. 잡으러 고맙고 또 고맙구나. 제 천한 재주로 이토록 기뻐하시니 성성합니다. 그리 겸손할 필요는 없단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하오. 어제 주상전하께서 누구든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를 거듭하셨소. 이는 엄명이니 각별히 명심하시오.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니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다른 이들은 모두 그만 물러가시게. 네, 상공 어르신. 더 큰 벼슬에 오르셨으니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렇지. 내 마음이 참 넓구나. 그렇다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산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근데 모으고 싶다고 모이는 것이 재산은 아니지 않느냐? 혹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게냐? 내일 종로에 나가시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말을 팔려 모였을 것입니다. 그 여러 말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검은 말이 한 말 있을 것인데 믿을만한 아이들에게 돈 300냥을 주어 그 말을 사오게 하십시오. 300냥이나? 비루한 말을 사서 뭘 어쩌려는 것이냐? 그 뒷일에 제 맡겨주십시오. 그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방춘아, 거부가. 예, 어르신 오셨습니까? 너희는 내일 종로로 가서 가장 필요한 검정 망아지를 300냥 주고 사오너라. 비루한 말로 300냥? 멋진 말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다, 꼭 필요한 말을 사오거라. 혹시 저 현무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르신 말을 사왔습니다. 과연 필요한 마지가 있어 300냥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구나. 이 말은 300냥을 주어야 하는데 너희는 정말 300냥을 주었느냐? 원래 이 말의 가격이 10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냥을 주었지요. 아 피곤하다. 저희는 고생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어. 이 말은 무조건 300냥을 주어야 가세에 도움이 되는데 너희들의 입속을 챙기겠다고 100냥을 사서 200냥 숨겼으니 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저희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숨긴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봐도 되겠느냐? 아, 마님 죄송합니다. 저희의 사정을 분주시 하시는데 어찌 소이겠습니까? 분부하신 대로 300냥을 주려 했지만 말 값이 10냥밖에 안 된다며 기어이 받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100냥만 주고 200냥은 숨겼습니다.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히 얘기하니 내 너희들을 벌하진 않겠다. 얼른 말의 값을 다 주고 오너라. 네, 대감 마님. 태아가야, 너는 어찌 모든 것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알았느냐?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그 말을 잘 기르면 정확히 1년 후 명나라의 사신이 아주 비싼 값을 사갈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하면 아가야. 허허허. 세아가야! 세아가야! 아버님! 아이고 세아가야! 아버님께서 왜 이하나까지 어디 행차이십니까? 대단하구나. 너의 말대로 했더니 정녕 그 말을 3만 냥에 사갔구나. 너는 어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느냐? 원래 그 말은 천리에 달리는 말이옵니다만 조선은 쓸 곳이 없습니다. 명나라는 훨씬 넓은 곳이기에 그 사신이 3만 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이런 것까지 알았을까? 저 서울신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신선이구나. 같이 아니시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무엇 하나만 물어보자꾸나. 이곳의 이름을 희화당으로 지은 이유가 있느냐? 그러하옵니다만 하늘의 뜻이기에 아직 설치 못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신묘한 아이구나. 참으로 대단하고 또 대단해. 이제 내 나이 60이라 곧 죽을 텐데 내가 곧 죽으면 너같이 어진이가 집안 사람들의 냉대를 어찌 견딜지. 제 생김새가 취한 것을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언젠간 화목하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너의 욕심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알겠다 아가야. 나으리, 저녁 공기가 찬데 이 시간 웬일이십니까? 내일이 과거 시험이라 그런지 식살이 잠이 오지 않는구나.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믿는다고 했으니 문제 없으실 겁니다. 아이고 이거 봐.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 나으리 있습니다. 바람 좀 쏘이다 와서 들어가십시오. 종대화, 마님의 신부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오늘 밤 마님께서 직접 전해드릴 것이 있으니 나으리를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무슨 중한 일이거늘 이 야밤에 계집이 감히 사내를 오라 마라 하는가? 그게 아니오라 마님께서 그게 아니면 무엇이냐? 뭐냐? 용왕 계집이 장부의 거업기를 방해하는 수작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듣기 싫다. 여봐라. 이 계절을 당장 끌어내거라. 네. 오호. 너희들도 나를 막으려는 것이냐? 내 끌어내라 말하지 않았느냐? 나으리 당차는 초사입니다. 부인이 지아비의 시험 전날 선물을 드렸는데 내쫓으시다니요. 그렇습니다, 나으리. 이건 좀 과시. 어디서 말기다리냐? 황풀이 당장 저 계절을 내쫓거라. 네. 야, 나 도와줘. 저쪽으로 가지. 저쪽으로 가지. 아니 무슨가? 나으리 제 말을 들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잠시 멈춰봐라. 마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나으리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시며 저를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저 태관절 부인은 이 야밤에 무슨 연료로 나를 오라가라 하셨소? 이 연전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 연전에 먹을 가라 글을 지으시면 필경 자원급제하실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을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연전만큼은 소첩에 정기를 담아 직접 드려야 하기에 오시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전을 쓰시면 크게 이름을 떨치실 겁니다. 그런 후 박복한 전 잊으시고 이름난 집안의 절세가인을 만나 백년회로 하십시오. 영아야, 우린 돌아가셨구나. 나리 다 잊고 내일 시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맞아. 일초부터 직접 오시지. 왜 나중에서 난리야? 종을 시키신 게 법대로 없는 건 아니지. 니 잘났다. 됐고 너희들도 주면 들어가 보거라. 네. 나으리 감격드립니다, 마님. 모두 고맙구나. 에이, 마님만 축하드리면 안 되지. 상궁어르신, 참으로 감축드립니다. 아 고맙구려. 참으로 고맙구려. 혹시 어르신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이 뭘 찾기는 아닐세 아니야.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만큼은 저희 누리시지요. 고맙네. 혹시 우리 신선면을 찾으십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일생일대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까지 추악한 박씨를 찾으시렵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무엇이라? 추악한 박씨라? 이제는 며느리를 추악한 박씨라 부르실 셈이오? 당기는 생김새만 보고 속사람은 언제 볼 생각이오? 아이, 똑같은 이야기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럼 계속 예쁜 며느리나 찾으십시오. 얘들아, 우리는 가자. 아니 정말이지 저건 너무합니다. 아니 자원급제는 뭐합니까? 말이 과하구나 대화야. 말을 가려서 하거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 나으리께서는 단 한 번도 마님 소설
말 말거라.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도 마님께서는 독수 공방만 하시니 알지 분통이 터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 게 옳다. 다시 그런 말 말거라. 아, 참으로 자랑급제하셔야 할 분은 마님이십니다. 어찌나 겸손하고 멋지신지요. 네 마음 잘 안다. 이제 그만하거라. 너도 들어가서 좀 쉬거라. 네, 마님. 어머, 이 신비한 풍소 소린 아버지? 딸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아버지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구나. 그간 시가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네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각오한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네 예고는 다 해왔고 앞으로 복된 날이 찾아올 것이다. 제게 복된 날이라 하오시면 우리가 이야기 나눌 시간도 이제 얼마 없으니 내 말을 잘 새기고 그대로 하여라. 이제 네 예고는 다 했으니 오늘 밤 허물을 벗거라. 다만 그 허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네 시부께 한 문자 달라 하여 그 속에 넣어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너에게 이 말까지 전했으니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모두 끝냈구나. 네 시부를 뵙고 갈 터이니 남은 여생 천수로 누리거라. 하늘의 뜻은 그러하오나 아버지와 바로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 야속합니다. 옛말에 회자정리 고작필반이라였다. 만난 자는 헤어지고 헤어진 자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법. 훗날 분유연으로 다시 만날 게다. 그날을 기약하자꾸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소녀의 마지막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신비한 청소 소리는 사돈 어르신, 사돈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언제 먼 길에 오셨는지요. 이 연속을 주셨으면 편히 머무실 처소와 귀한 음식들을 준비했을 텐데요. 마음만으로도 모두 받았습니다. 아참, 제 사위가 뛰어난 실력으로 과거에 복제했다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축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빨리 새 아가를 불러오겠습니다. 아닙니다. 벌써 만났습니다. 아니 벌써요? 그렇습니다. 실은 귀니 드릴 말씀이 있어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어인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과업을 모두 마쳤으니 하늘의 부르심에 따라야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사돈 어르신께 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함 하나 짜실 수 있겠습니까? 함이라 하셨습니까? 함이라면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배를 정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인간사 만남은 헤어짐이고 헤어짐은 만남이니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시죠. 그 전에 함을 꼭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이후의 일을 기약해 보시죠. 무슨 일을 기약하자 하시는지 법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효아야. 걔 니지요? 효아야. 누구냐 물었소? 어허, 네 많이조차 못 알아보는 것이냐? 당신이 누군데? 우리 많이 냄새요. 썩 물러가시오. 효아야, 믿긴 어렵겠지만 내 허물을 완전히 벗었단다. 안심하거라. 진짜 우리 마님은 또 어디가 생겨야? 마님! 마님! 찾을 필요 없다. 진짜 나야.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던 저기로 비워당에서 가르치는 애게 나란 말이다. 진짜 저희 마님이십니까? 그래, 내 하늘의 애군이 끝나 드디어 허물을 벗게 되었구나. 아니, 설마 진짜 저희 마님이시군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럴 때가 아니지. 항공활신을 모셔오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아 그래, 사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에 아 청룡, 내 며느리가 틀림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경서로구나. 얼른 함을 가지고 와야겠다. 아니지 않냐, 하기 전에 얼른 알려야겠구나. 부인! 부인! 집에 가! 이 밤에 경박하게 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이 절세가 이런 일이시오? 가만 보자. 뭐요? 이젠 혹시 척까지 들 생각이요? 안 그러는 양반이 눈엔 여색까지 탐하시오. 오해도 단단히 오해하셨구만. 우리 며느리라고. 어머님, 제가 맞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댁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그러면 진짜 며느리는 어디 있다 한번 불러보시오. 마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태화 대인년, 너까지 날 속일 셈이냐? 나도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소. 하지만 비범한 우리 며느라가가 틀림없소이다. 아이, 그게 참말입니까? 그 흉측스러운 명사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일이 하루아침에 안다는 의문이 되었습니까? 마치 내 젊었을 때 같구려. 눈이 바빠오. 나 옛날에 기자들 말에 달하라 했습니다. 봐도 믿을 수가 없구나. 상전 몇 회로다. 어허 아들, 내 아내 얼굴이 어떠하냐? 지금 이 아이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구나. 애끼 이놈아, 네 아내이다. 축하드립니다. 원하고도 원하시던 절세 미인을 부인으로 얻으셨네요. 아이고 이놈아,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어. 정말입니까? 아니, 이분의 정경 나와 100년 해로할 반쪽입니까? 어허, 지금까지 내가 아내와 내외하였는데 갑자기 잘 지낼 수 있겠느냐? 결제질했으니 내 스스로 잘해보거라. 부인,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들만 들어갑시다. 같이 가요! 부인. 부인. 내 숨이 잘 안 쉬어져. 사람의 외모는 하늘이 주시거늘 그간 제 외모가 주하다하여 어찌나 멀리하셨습니까? 그간 저는 세간의 조롱과 당신의 외면에 눈물이 삼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내 부인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고. 아내의 외모가 못났다하여 그간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시험 전날에 선물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제 종을 문전박대하셨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잔치를 할 때도 가장 가까운 아내의 심정은 생각이나 하셨으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비바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인. 부인.
지난 일은 잊으려고 하니 부디 변명대사를 삼으십시오. 정말이 정면을 용서해주는 것이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의 슬픔은 슬픔일 뿐 앞으로 남군님께서는 조정에서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남군님의 마음을 잘 알겠으니 부디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란 일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군요. 여봐라, 술과 안주를 내어놓으라. 내 오늘 부인과 마음껏 먹고 회포를 풀리라. 이제 때가 슬슬 무르익는구나. 풍전당과 같은 조선 땅. 벼슬아치들은 타락하여 백성들의 피나 빼먹으려고 하고 이 틈에 가뭄까지 들었으니 그 땅은 빈집이나 다름없다.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조선을 밀어버리시죠. 허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점괘를 보니 영웅이 있어. 단순히 군사 한 분에서는 힘들 것이야. 마마, 도대체 그자가 누구입니까? 신선의 딸 박실한 자이다. 딸? 여자인데 뭘 그리 두려하십니까? 왕비님 앞에서 경솔지 말아라 아우라. 그렇다면 어찌한다는 것입니까? 군사랑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자객을 보낼 것이야. 장미 같은 아름다움, 뱀 같은 날카로움을 가진 이를 보낸다면 한 칼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혹시 염두에 자가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아무 계획이 없겠느냐. 기용대는 어서 나오거라. 네. 잘 듣거라. 조선 장안에 들어가 울점집을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인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신인과 그 집안 모든 이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선에 나가 신인의 목을 한 칼에 베어 대비님의 근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 목을 베어온다면 내가 너에게 천금의 상을 내리고 너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겠노라.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빛나는 저 별빛을 보니 너무 좋구려. 갱킹글기 별자리에 일절해진 정체가 참으로 수상합니다. 어디 보이는 별자리 말이오? 저기 하늘을 보시죠. 함께 빛나고 있어야 할 북두칠성의 별 중 하나가 빛을 잃고 그 꼬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집 하나가 집으로 들 것입니다. 만약 대감께서 그 계집에게 홀리신다면 발을 당하실 것입니다. 부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비와 담으로 보내주십시오. 부인, 뭐 그리 서운한 말 하시오? 제 나에게는 오직 그대밖에 없소이다. 아니, 몸이 아닙니다. 날 뭘로 보고? 그리고 장부가 어찌 조그만 계집에게 발을 당하겠소?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화야, 네, 마님. 너는 계집이 들거든 처음부터 내쫓지 말고 일단 안으로 들여 나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부인, 그럼 이만 공기가 차니 들어갑시다. 고기의 틀.
명성이 시골까지 자자하여 한번 뵙고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주인님을 모셔오겠소. 소녀, 대감을 뵙습니다. 너는 누구이건데 나를 찾느냐? 소녀는 강원도 회양 땅에 사는 기생이옵니다. 상봉의 명성이 시골까지도 자자하여 한번 뵙고자 험한 길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어떠하느냐? 얼굴은 부들바르듯이니 안광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입술은 주사를 치른 듯 붉으시니 건강함이 그지없으시고 목소리는 옥쟁반의 부른소리와 같으시니 마치 오나라의 주유를 뵙는 듯하옵니다. 고운 얼굴만큼이나 내 언변이 청산 일수구나. 황송하옵니다. 원컨대 소녀, 대감께 정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천한 기생의 몸으로 이미 이렇게 상궁 앞에 이르렀으니 오늘 밤은 사랑에 거처하며 대감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내 오늘 너와 함께 보내면 좋겠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너무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내 당에 들어 편히 쉬도록 하여라. 아니, 소녀같이 미천한 몸이 어찌 존귀한 부인과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신 분부이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다만 나도 모시려고 했다면 여자인 내 부인과 머무는 것이 무슨 허물이겠느냐. 개화야, 예,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여기 이 아이를 데리고 가 피아당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내 집에 찾아왔는가? 소녀는 강원도 회양 땅에 사는 기생이옵니다. 상공의 명성이 시골까지도 자자하여 한번 뵙고자 험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대를 보니 분명 평범한 인물은 아니구나. 어때의 힘만 허비하고 내 집에 부질없이 찾아왔구나. 아니 그것이 무슨... 마님, 술과 안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드리거라. 우의정 집을 찾아가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왕비님께서 말씀하셨지. 허나 아까 상공을 보니 별다른 재주는 없는 듯했다. 다만 부인은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오자마자 바로 날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그녀의 얼굴에 쓰인 관상이며 이 사람이야말로 조선의 신인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리로 오시게. 그리고 이 잔을 받으시게나. 황궁하오나 소녀가 먼 길을 오느라 노곤하여 이 잔을 받다가는 그게 실수를 할 듯하옵니다. 원컨대 베개를 내려 잠시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다. 편히 먹고 쉬거라. 이제 모두 자겠지? 그 신인을
죽이러 가야겠다. 하루 북한하니 법무서인 줄 모른다더니 서로 내년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내년의 활약을 모를 줄 알았더냐? 아니 어떡해. 역시 우리 마님은 손바닥을 내로구나. 네 움직임을 며칠 전부터 미리 예언하셨고 너를 제압할 이 칼을 내가 주셨다. 어디 그 하찮은 제주 한번 부려보거라. 그 하찮은 이제 보여주마. 내년이 나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이냐? 돌아가거라. 이야! 어리석구나. 꿇어라. 어서! 간사한 롱케 나라의 이름을 기용대야. 아니 부인께서는 어찌 소녀라 하십니까? 너의 왕비가 내 목을 베고자 보낸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 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아니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냐? 이 조선을 여비한 방법으로 치려는 것이 너의 진짜 목적 아니더냐? 내 일을 모두 알고 있으니 너를 죽여야겠다. 부인 앞에서 어찌 한 말씀이라도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소녀가 명을 받아 이 조선 땅까지 왔으니 이제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밝고 신령이 도우셔서 다행히 부인 같은 영웅을 만났으니 저를 살려만 보내주신다면 이 조선을 치지 않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널리 통첩해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청나라의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살려보낸다면 후환을 만드는 일이니 이 자리에서 죽이셔야 합니다. 태호야, 네 말이 옳다. 허나 사람의 명절은 하늘에 달린 법. 내 저단치 하나도 진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내 너를 그냥 보내줄 터이니 너는 돌아가거든. 너희 왕비에게 외람된 뜻을 두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전하거라. 소녀 부인께 은혜를 입어 죽을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그저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썩 물러가거라. 그래, 일은 성공하고 왔느냐? 소녀가 폐하의 명을 받고 말이 타국까지 갔지만 성공은 고사하고 목숨도 보전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하의 영웅 박씨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소녀가 누누에 애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래옥이 황송하오나 신인의 그릇이 너무 크니 조선을 무리하게 치면 우리나라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너와 부실없이 나와서 성공 고사오. 우리 개체만 털어놨구나. 이 계집을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아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줄 필요 없다. 용의대 장군, 끌어내 죽여라. 네, 이리 오라.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돼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라.
걱정이십니까? 조선에는 분명 신묘한 능력을 가지니와 문물을 겸비한 자들이 있지. 허나 간신 또한 있지. 그 간신들을 이용하여 군사의 경로를 돌릴 것이네.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쳐들어가 동대문으로 들어가면 한양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네. 좋은 계책이십니다. 제가 아우와 함께 정군을 이끌고 출정하겠습니다. 잠깐 명심할 것이 있네. 한양에 들어가거든 우의정의 집은 침범하지 말아라. 그곳에는 피하당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공은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것이야. 각별히 명심토록 하여라. 동생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네, 대비마마. 바발마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가? 청나라에서 군사를 내려한다는 전령이었다. 병판,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전하, 며칠 전 청나라에서 기용대라는 간사한 자를 들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청의 세력이 아주 크지 않으나 강교하기가 뱀과 같습니다.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인의 도움을 받아 천문을 보니 북쪽에서 오지 않고 동쪽에서 올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북쪽에서 요란하게 북소리가 들리나 그 군세는 적습니다. 부디 군사들을 모아 동쪽을 방비케 하십시오. 허허, 젊은 병판이 나라 망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하, 강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청나라가 군사를 일으키는데 북쪽의 의지를 피하면 결코 없습니다. 어찌 용감한 계집의 말만 듣고 중요한 의지를 대두했습니까? 영의정 나으리, 제 안사람 유망한 계집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내가 틀린 말했소. 국가의 흑막이 걸린 문제일세. 군사를 담당한 이가 망령되게 어찌 동쪽을 막으라고 하는가? 전하, 동쪽을 막으라는 것은 나라를 망하라는 실책입니다. 그 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시부인의 제조가 남다른 것은 내 많이 경험했소. 어찌 요망하다 말하시오. 병판과 부인의 말에 따라 동쪽을 지키는 것이 옳겠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병판이 몇 번 전화 요청을 받더니 그럴 때만 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나라는 예로부터 기병의 민족으로 수전을 싫어하는데 어찌 동해론단 말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시면 백성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할 뿐입니다. 원컨대 요망한 계집을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옵소서. 아니 됩니다, 전하. 전하, 제 밑에 있는 만인지열 또한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병판 같은 걸 같이 하는 이는 그의 천한 부인밖에 없사옵니다. 대의를 따르시옵소서. 좋다. 이번에 영의정의 말을 듣겠소. 전하, 아니 되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군사를 다스릴 권한을 영의정에게 주겠소. 청의 진입을 철저히 대비하여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오. 분부를 받드겠사옵니다, 전하. 전하,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갑자기 한양에 군사가 등장이. 아니 그렇다면 영의정은 어디 있는가? 강화도로 도망가 벌써 청나라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전하, 일단 이곳에서 옥새를 피하시옵소서. 도적이 성안에 가득하여 백성을 무참히 참하였으니 장차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전하, 어서 남한산성으로 피하시옵소서. 소신이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우리 중전과 세자 그리고 공주들은 전하, 지금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하의 옥체부터 먼저 보존하셔야 합니다. 전하가 곧 이 조선이시지 않습니까? 이를 어찌할꼬. 병판, 내 경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땅을 치고 후회되오. 미안하오.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전하? 서둘러 남아전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하, 한양의 모두 보라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왕자님들과 공주님들도 오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길을 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인이 부탁한 소치로다. 이제 더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항복 조서를 쓰거라. 전하! 아니옵니다! 아니다. 이대로 쓰거라. 조선의 국왕이 대천국의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조선은 형제 나라로서 부족하고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 저는 조선을 대표하여 항복을 결단코자 하니 포위를 풀어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옛 맹자께서는 보천지하 막비왕토라 하였습니다. 왕천하를 실전하실 분이라면 청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도 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축풍낙엽처럼 들어져가는 조선을 보니 기분이 좋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아우라. 한양까지 점령하고 왕도 황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뭘 일이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뭘 두려워한다는 말이냐.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끝나. 뭔가 찜찜한 마음이라 그렇다. 그게 두려움 아닙니까? 청나라 최고의 장군이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형님이 걱정하시는 동안 피하당의 남은 재물과 여자를 더 빼앗아 보겠소. 왕비께서 하신 말 잊으셨느냐? 피하다는 아니 된다. 바로 앞에 피하당인데 내가 그 피하당 미인을 놓칠 것 같소? 걱정 마시오리 형님. 아니되옵니다. 이 자는 누구입니까? 조선의 배신자의 김자정이다. 안대녀가 무엇이냐? 그 지배의 부인은 선인이 딸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열들과 약자들이 피해 있는 피하당은 그 선인이 만든 오행노 사진으로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선이 항복했으니 그곳은 가지 마십시오. 양심 있는 척하기는 몇몇 백성이라도 구하고 싶은 것이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내가 여기 있는 미인들을 싹 다 내 척으로 만들 게다. 왕비께서도 그 집에 들지 말라고 하셨다오라. 여기까지 하자. 겁쟁이시네요. 이제 청나라 최후의 장군은 이제 접니다. 어씨 좋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꾸나. 길을 안내라.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내 칼에 목이 달라고 싶은 게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정보다 길을 안내라. 어서. 명을 맡기겠습니다. 빨리 가. 저기 여자가 있다. 넌 누구냐? 나는 신의 칼을 받은 종개화이다. 어떤 도적놈이 당돌하게 이곳에 와 죽기를 바라느냐.
우리 댁 부인께서 네 머리를 원하시니 너는 목을 늘어뜨려 내 칼을 받아라. 어디 개진년 이걸 노리냐? 받아라. 무슨 일이게? 네 동생이 죽었다 어리석은 연골대야. 너도 죽고 싶은 게냐? 어떤 그 집이 뚫린 입이라 망발을 하느냐? 이미 너희 왕의 감수로 왔다. 너희 우리 노예나 마찬가지인데 감히 우리를 치려는 것이냐? 어리석은 연골대야. 너야말로 너희 같은 면상이구나. 네 동생이 계집애 칼도 못 받아 죽는 걸 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 감히 대장을 이용하다니. 장군, 이것은 피하다닙니다. 너무 흥분치 마시고 군사들과 활용해 시키지 않으시오. 그래, 우리 왕비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 흥분치 않겠다. 정군, 모두 준비를 마쳤는가? 네. 어허, 모두 준비를 마쳤는가? 네! 당장 저 계집애에 돌격하라! 돌격하라! 장군,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군, 저자가 바로 박씨입니다. 어리석은 연골대야. 너는 무엇을 믿고 이 날뛰는 것이냐? 오호라, 내년이 확실하구나. 그래, 조선 병전판서 21개 아내이자 하늘의 힘을 내려받은 박씨이다. 네, 조선을 침략하고 넘어선 안 될 곳까지 넘은 너희들에게 대가를 치르가겠다. 좋다. 잘 되었구나. 기왕이사, 내년들을 모을 여기서 한 칼을 배워 우리 왕비님께 바쳐야겠다. 죽어라! 대화야, 저 오랑캐와 배신자의 목을 가져오거라. 네, 많이. 너희들은 목을 늘어뜨려 내 칼을 받아라. 부인, 잠시 그 칼 거들어가시고 제 말 들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칼을 거두어라. 소장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저희 왕비님을 빼고는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라겠소. 잘못했습니다. 내 진정 잘못하였느냐? 제가 식견이 짧았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 저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조선을 얕잡아본 너희 나라의 만행을 생각하면 너희 모두의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을 터. 허나 늘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냥 돌려보내주는 것이니 여기서 물러가거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3년 후 내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너희 나라로 쳐들어가 왕비를 터져고 분함을 풀고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영의정은 들으시게. 네, 배신자 당신의 살을 씹어도 시원치 않을 판이나 이 또한 전세에 있는 법도이니 어쩔 수 없는 법. 당신이 전사를 피하려면 남은 인생은 조선에 죽어간 옷을 위해 사시게. 조선의 영의정이었던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기회일세.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시는 조선에 넘보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썩 물러가게.
어서 들라. 어서 오시게나. 옅은 미소리 띠는 용안을 배우니 제 마음이 평온합니다. 지난 일을 내 계속 자책하며 산다면 남은 백성들도 평온치 못할 터. 내 절치부심하고 국정을 잘 돌보려 하오. 전하의 바다 같으신 넓은 아량을 저 따위의 동숙한 누리로는 헤아릴 길이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당신과 부인이 만들어 하였다면 어찌 이런 변이 있었겠소? 당신의 부인이 만일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어찌 오랑캐를 두려워했겠는가? 여자의 몸으로도 무수한 적들을 꺾어 조선의 목숨을 보존케 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없는 일이로세. 김도 그런 박치를 본받아 살아보려 하오. 전하께서 그리 겸손히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부인에게 많은 것을 배웠나 앞으로 전하는 더욱더 모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헌데 병판의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는구려. 당신이 부인에게 배운 것은 무엇이오? 전 모두가 자신을 미워할 때 참아내는 인내를, 그 미움도 용서하는 마음을, 혼란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침착을, 마지막으로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존경심이 생기는구려. 절세가인으로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이 피어난 것 같소. 새로 피어난 부인에게 이름을 하사하겠소. 조선에서 피어난 꽃 선화일세. 친히 이름까지 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듣도록 분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판 국난으로 어지럽혀진 민심을 달래주게나. 특히 청에 포로로 끌려간 무고한 백성들을 조속히 데려와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소신 20에 궁궐세신하여 전하께 그리고 우리 조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흥겨운 잔치구나, 선아야. 아버지, 너를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 한 세월을 기다렸구나. 천천히 열을 갖고 둘러보거라.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니 이제 하늘로 갈 시간인가 봅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 중 잔치를 즐기지 못한 자가 한 명 있단다.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게 누구입니까? 저기 저 사람이 보이느냐? 아니, 딸아, 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저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어 저 사람으로서의 숱한 고초를 겪었으니 당연할 수 있겠지. 허나
그 마음을 완전히 보내야 우리가 함께 평온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아버님, 저는 허물과 함께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무엇을 더 이겨내라 하십니까? 허물은 지우는 것이 아니요, 그 허물마저도 사랑하는 것이야. 아버님, 온갖 멸시를 받던 나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숱한 조롱으로 밤잠 못 이루던 나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조선의 꽃이 되었거늘 어찌 이 마지막 때 그 허물마저도 사랑하라 하십니까?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가 허물을 지었기에 피하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 구했을 때야. 허나 그 마음을 완전히 보내야 우리가 함께 평온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아버님, 제가 하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인간의 범인이 깊기에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남은 허물의 한 조각까지도 사랑해 주겠습니다. 정말로 잘해왔구나. 그럼 이젠 저희를 우리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겠니? 축하한다. 축하한다, 딸아. 공경도와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허허허. 저기 여자가 있다. 아, 그만하자. 내가 이번 장인일 줄 알았느냐? 대화야. 너무 하지 마시게, 깡군. 우리가 첫 번째 순서이니 인사는 잘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 어째서 우리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는가? 그러게요. 그런데야, 넌 어찌 고생했느냐? 용울대가 이 인사를 하려고 살려주었지요. 근데 내 녀석을 대가, 나는 사실 그대를 다 믿고 있었어. 때론 한 달 있어 보인 이혼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시전 연극의 개화를 맡은 김가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번 극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짧게나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음향과 조명을 담당해주신 백미경 선생님과 이민현 선생님, 여기서 풍문을 맡아주신 조원자 선생님과 김미아 선생님, 무대 미술과 궤도구 제작의 감독을 맡아주신 민혜리 선생님, 이번 극의 의상을 제작해주신 조혜린 선생님과 1학년 악랑우 학생 어머니, 뒤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8학년 학부모님들, 이 백스테이지에서 저희를 지도해주신 전현서 선생님, 저희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강동희 선생님, 이번 극의 총 연출자이시자 저희의 담임 선생님인 권영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